안녕하세요. 강남 나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핑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요새 핑돈 때문에 하류계 사람들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네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벌써 핑돈 때문에 계좌가 2번이나 묶였어요.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진짜 재수가 없나 봐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핑돈이 뭐냐면, 그러니까 범죄자, 보이스피싱범 같은 애들이 사기친 돈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그 돈을 송금해서 그 사람 계좌가 묶이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 돈을 송금하냐? 그냥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 계좌를 묶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서 그 사람 계좌를 묶고 돈을 요구하는 게 핑돈의 목적이거든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죠, 얘들은. 그리고 저는 묶인 2번 다 다이렉트로 묶인 게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묶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돈을 요구하거나 뭐 협박받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해도 핑돈을 맞으면 그냥 삶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계좌가 모두 연동돼서 다 묶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되는데, 이게 상상 초월로 불편해요,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뭐 나는 잘못 없으니까 은행 가서 얘기하면 은행이 이해하고 내 계좌를 풀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제가 2번 묶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은행 전화해도 은행 태도가 이거예요. 은행도 우리는 너희가 잘못 안 한 거 안다. 근데 뭐 어쩌겠어. 묶인 네가 기다려야지. 이런 태도거든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정말. 진짜 속이 터집니다. 화류계 영업 특징상 핑돈을 맞을 확률이 정말 큰데, 이게 왜냐면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받게 돼서 그런 건데, 이렇게 영업하는 입장에서 계좌가 묶이면 곤란한 점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론 하류뿐 아니라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답답한 상황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손님을 받게 되면 선불이든 후불이든 계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좌가 묶여.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받죠? 손님이 항상 카드나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개 90%? 95% 정도는 계좌 이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려고 손님을 받는데 계좌가 안 된다고 손님을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진짜로 사람이 미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묶인 영업진들 보면 그 방 담당하는 웨이터나 아니면 친한 영업진들한테 계산을 받아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당연히 불편하죠. 제 계좌가 아니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손님이 이체한 거 확인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되물어봐야 되고. 그래, 뭐가 어찌됐든 계산을 받았어요. 받았다 치고, 근데 그 돈이 저한테 있지 않잖아요. 그 계좌를 빌려준 웨이터나 친한 영업진 계좌에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계산을 받고 잠수를 탔어. 그럼 그것도 제가 책임져야 되죠. 영업진은 그리고 가게 구자를 빌린 사람이잖아요. 가게가 제게 아니니까 술을 판 값을 가게에 입금해야 되고, 근데 계좌가 묶여있는데 입금을 할 방법도 없고, 가게도 얘가 입금 안 하네? 그럼 구자 안 열어줘.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꼬여요.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냥 계좌 하나 묶였다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아니지, 일은 할 수 있는데 돈을 못 벌고. 그럼 일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계좌 하나 묶였다고 삶이 정말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요. 이걸 어떻게 겪어봐야지 알지. 그냥 답답해요, 답답해. 그리고 일하는 것만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요리를 못해서 요리해서 먹지도 않고 배달을 시켜 먹는데, 요새 뭐 배달에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 뭐 만나서 직접 결제 뭐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럼 저는 밥을 어떻게 먹죠? 그리고 막 찾아보면은 만나서 직접 결제되는 가게가 있긴 해요. 근데 그 가게에서만 매일매일 밥을 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 며칠 먹으면은 질려서 그걸 먹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러면 현금 들고 마트 가서 장 봐서 네가 해 먹어,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제가 밤에 생활하니까 패턴도 안 맞고 그 장 보는 시간이랑 저의 어마어마한 요리 실력 때문에 저는 항상 배달시켜서 먹었거든요. 현실성이 좀 없는 이야기예요. 계좌가 묶였지만 제가 요리를 할 줄 알고 요리를 해서 먹을 줄 알면은 저도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요리도 요리인데 자동이체나 구독 신청한 것들 있죠. 이런 것도 계좌가 묶이니까 다 취소되거든요. 이게 또 왜 불편하냐 하면은 유튜브 같은 거 있죠. 보통 다 프리미엄 내고 보실 건데 저도 프리미엄 쓰고 있고요. 근데 계좌가 묶이면 유튜브도 구독 취소가 돼서 광고를 다 보고 봐야 돼요. 롱폼 보고 싶은 거 있어도 광고 다 보면서 하나하나, 광고 많이 들어간 롱폼 있으면 안 봐요, 그냥. 이게 원래 애초에 없고 안 쓰면은 그런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매일 그냥 광고 안 보고 유튜브 보다가 계좌가 묶여서 구독 취소돼서 광고를 보게 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원래 뭐든 있다가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중에 쇼츠 위주로만 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웹툰 좋아하는데 웹툰 보려고 쿠키도 못 굽죠. 이거는 계좌가 묶였으니까. 궁금하면 어떻게 그냥 뭐 매주 기다려야죠. 이제는. 지금 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실제로 겪어보잖아요. 이게 정말 불편하긴 해요. 정말로. 이게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이체 한번 받았을 뿐인데 계좌가 묶인 거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제가 뭐 보이스피싱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 없다. 은행에 전화해서 제발 계좌 좀 빨리 풀어달라.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법이 그런 거래요. 은행은 시킨 거밖에 한 적이 없다고. 은행은 또 불만 있으면 양식에 맞춰서 이의제기 신청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만이 많아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다행히 저한테 송금해준 내역이랑 카톡 내역, 문자 내역 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이런 내역들 다 프린트하고 무슨 서류 같은 거 발급받으라는데 서류까지 다 발급받아서 이의제기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신청하고 며칠 기다리니까 돌아온 답변이 개인 간의 거래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결국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또 은행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또 법원에 문의하래요. 아니 진짜 보이스피싱 당해서 피해본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잖아요. 손님이 놀러와서 계산을 제가 받았고 그 계산받은 계산금 때문에 제 계좌가 묶인 건데 이게 뭐 보이스피싱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 아니잖아요. 손님도 정당한 화대를 낸 거고 그런 내용으로 이의제기 신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계좌를 못 쓰게 된 피해자인데 원래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몰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 콜센터 분도 제가 정말 잘못 안 한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엄청 많대요. 아니 그렇게 많으면 뭔가를 좀 법을 바꾸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법이 이런 거는 지금 여당의 문제인가요? 누구의 문제죠 이건? 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이나 사기꾼이 핑돈을 싸서 그 핑돈을 맞게 되면 그 금액만 묶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원 핑돈을 맞았어요. 그럼 그 10만원만 놔두고 다른 계좌랑 그 나머지 금액은 사용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계좌가 다 줄줄이 묶이고 난리죠?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맞지 않나요? 아니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묶인 게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손님 계산금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두 번째 묶인 것도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제가 직장 동료한테 돈 이체 받아가지고 묶인 건데 그 직장 동료도 은행에 문의해봤대요. 그 직장 동료도 왜 묶였냐고 문의하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30만원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묶였다. 은행에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하필 그날 제가 또 그 직장 동료한테 뭐 계산금 같은 거 이체를 받은 거죠. 진짜 재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많은 날 중 그때 이체를 받았는지 정말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첫 번째 묶였을 때 뭐 이의제기 신청도 해봤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이제 두 번째 묶인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광고 없이 보고 싶으면 편의점 가가지고 구글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사서 충전하면 돼요. 충전해서 사용하면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이제 친구나 동료들한테 현금 주고 나 이거 카톡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기프트 카드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주잖아요. 친구들이 그걸로 이제 기프트 카드 등록해서 또 이제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뭐 역시나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90일 뒤에 계좌가 풀린다니까 저는 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살고 있었는데 90일이 지났거든요. 이게 왜 91일이냐 하면은 채권 소멸 시효 기간이 90일이라고 그래서 90일을 기다렸는데 일단 저한테 카톡으로 통지서 같은 게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그 보이스피싱 환급금을 제 계좌에서 빼간대요. 아니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핑돈을 제가 직접적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그 직장 동료한테 건너 이체받아서 저도 계좌가 묶인 건데 이걸 제 계좌에서 피해 환급금을 빼가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요? 그리고 하물며 저는 보이스피싱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황당해서 은행에 다시 전화했거든요. 은행은 법원에다 이의제기 신청하래요. 진짜 우리나라 법 존경합니다. 국회의원분들도 존경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자면 이제 계좌 이체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핑돈 쏘는 사람 엄마 없음. 다른 하루 얘기나 재밌는 밤일 얘기 있으면 다음 영상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